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여러분들 이제 48쪽입니다. 학습지는 48쪽, 교과서는 67쪽입니다. 교과서는 67쪽, 학습지는 48쪽을 펼쳐주시고 저번 영상 말한 것처럼 마인드도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 한번 앞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 변화 두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죠, 여러분들? 양난 후 변화한 통치체제 내용이죠, 여러분들. 양난을 뭐라 해서 우리가 외란과 호란을 말한다고 했죠. 외란과 호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의 통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치 체제를 우리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는요, 또 중앙 통치 체제와 그 다음에 군사 운영의 방식에서 나눠서 설명했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원래 의정부와 육조 중심이었다가 어느 기구가 제일 힘이 강화되었다, 여러분들? 비변사라고 했죠. 중종 시기에 설치되었던 비변사가 양난을 거치면서 더욱더 기능이 강화되고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화했다라고 했습니다. 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원래 오위 중심의 군사 제도였으나 징병제 문제로 인해서 모병제 운영의 형태인 어떤 거 오군령이 완성되었다 그랬죠. 오군령은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조 시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선조 시기에 만든 게 뭐였다, 여러분들? 훈련 도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훈련 도감 시작으로 해서 어영청, 청룡청, 수호청, 그리고 숙종 시기에 금이영까지 만들어지며 오군령이 완성되었다 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징병제 형태는 영진군 체제였으나 그게 뭘로 바뀌었다? 속오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속오군의 특징은 신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경제도 우리는 그런 세금제도 운영의 중심으로 변화를 파악했었습니다. 세금제도 크게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전세와 그 다음에 공물과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역이 있다라고 했죠. 역. 전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법이 있다 그랬을 때 하지만 공법 어떠했다?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하 가장 낮은 등급인 4에서 6도로 영원히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뭐란다? 영정법이라고 부르죠. 어느 왕 때 인조시기다라는 거죠. 공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집을 단위로 현물을 부과했다면 이제 뭘로 바뀌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부과하는? 쌀과 동전을 부과하는 그게 뭐다? 대동법이라 했죠. 어느 왕 때 광해군 시기다라는 거죠. 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로 바뀌었다? 균역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느 왕 때? 영조 시기다. 균역법. 1, 2에서 1필로 줄이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사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었습니다. 사림의 아이들, 즉 이상은 뭐였는가? 바로 공론에 의한 정치였어요. 공론에 의한 정치. 공론에 의한 정치는 뭐냐? 왜 했는가? 바로 왕도 정치. 왕이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을 강조했었습니다. 공론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논의였어요. 공론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상호간에 인정도 하고 합의도 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의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론 정치가 양난을 거치면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한, 국가를 위한 공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정당을 위한, 자기 붕당을 위한 공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질이 되어갔습니다. 그 변질은 크게 예속 논쟁과 환국이라는 걸 중심으로 파악을 해볼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예속 논쟁과 환국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붕당의 전체적인 흐름, 변화를 다시 처음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변질입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의 시작은 다시 성종부터 출발합니다. 성종부터 해가지고 광해군까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말하지만 학습지 48쪽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성종 시기에 여러분들 누구를 등용했었죠? 여러분들 누구? 사림이죠. 사림.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사림. 사림을 등용했었다. 왜? why? 누구를 견제하려고? 바로 오래된 훈장을 갖고 있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어느 왕 때 성종시기에 등용했었다라는 거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종직 등 여러 살인파들은 어디로 임용되었다? 등용되었다? 3사라는 언론기구에 견제할 수 있는 언론기구에 대부분 등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살인 세력들은 3사에서 활동이 너무 어땠다? 빡셌다라는 거예요. 견제를 너무 빡시게 하니까 누가 빡쳤다? 훈구파가 빡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부터 명종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4차례의 사화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화는 무엇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무오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여러분들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등이 있다라고 했죠.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일어난 거랬습니다. 무오야 화를 냈다는 거. 왜 화를 냈어요? 무오야 왜 화를 냈어요? 바로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욕하는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넣으려 했다. 누가 쓴 걸? 김종직이 쓴 걸 누가? 김일손이라는 살인파가 사초에 넣으려고 하니까 연산군이 무오야 화를 내면서 살인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거죠. 갑자사는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바로 누구? 연산군의 어머니 즉 폐비가 된 그러면서도 사약을 먹고 죽은 누구? 윤씨, 어머니 윤씨에 대한 원한을 갚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다. 왜? 바로 성종 시기의 살인들이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갚자하면서 일으킨 게 갑자사화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산군은 너무나 흥청망청 쓰면서 정치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종반정을 일으키며 중종이 등용되었으나 중종이 즉위하였으나 당시에 개혁가였던 누구?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종식에 있었죠. 그 개혁들이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주초위양이라는 기묘한 사건을 활용해 살인들이 죽은 기묘 사화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사사는 언제였다? 명종식이었다. 즉 중종이 죽고 난 후에 그 왕위 계승을 다툼을 두고 소윤과 대윤, 윤원영과 윤임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들이 피해를 본 을사사화가 발생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60년 가까이 살인들에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언제? 바로 선조 시기에 권력을 잡았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잡을 수 있었다? 선조 시기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와인 뭐다? 지방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했다. 바로 서원. 지방의 향촌을 주도권을 꽉 잡고 있었다. 뭐를 통해서?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며 끊임없이 중앙정계에 인재들을 배출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세력들은 훈구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 정치적 적이 사라지면요, 그 세력은 다시 분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세력은 크게 이쪽 파와 이쪽 파로 붕당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척, 즉 척신, 외가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라는 세력, 그러면서도 외척 출신인 심의겸을 이조전라 임명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척의 정치 참여 반대, 김효원 전랑 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외척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자, 동의한다, 반대한다라고 살인 세력이 나눠지게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외척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자라고 말하는 붕당이 어디 있는가? 우린 그거를 서인이라 부릅니다. 그 반대는 동인이라 부르죠. 동인. 정리하면요, 살인들은 이 정적들이 제거되고 난 후에 척신 정치의 참여 문제를 두고 서인과 동인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하지만 서인들은 나중에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 배경에는 정철의
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정철이라는 서인의 주도하는 서인을 주도하는 정철이 선조한테 전하 이제는 왕세자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세우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당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이거를 건드린 바람에 동인은 이걸 활용해서 서인들의 주도권을 모두 다 빼앗고 동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하지만 동인은 이 서인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크게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바로 이 서인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북인은요, 후에 광해군 시기에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왜 주도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북인 및 광해군이 임진왜란 시기에 분조를 이끌면서 이 전쟁 시기에 커다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남인과 서인과 다르게 광해군 시기에 북인이 권력을 잡으며 정치를 운영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광해군에는요, 크나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광해군은 첫 번째로 외교적인 정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외교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광해군 외교는 바로 중립 외교였어요. 중립 외교. 중립 외교를 왜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립한 이유. 우리 동아시아의 정세가 바뀌었다는 거. 누가 성장해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그다음에 여진족,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겠다는 거.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택했다는 거. 그러나 서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었을까요?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깎아가며 자기 돈을 써가며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준 은혜가 있는 나라인데 어찌하여 명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후금한테 항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서인 세력들이 매우 불만이 심했던 겁니다. 자, 이 불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성리학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 그게 뭐냐? 바로 폐모살제라는 사건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왕비잘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사약까지 먹이며 죽였고 자기 동생도 죽여버리는 폐모살제라는 성리학 윤리를 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광해군은요 대명의리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명의리를 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폐모살제라는 성리학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군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 누가? 서인이 중심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치를 올바르게 만들자라는 인조반정이 발생하게 되면서 광해군을 몰아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걸 주도한 세력이 어디였다? 서인이었다. 그래서 인조 시기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해군 시기에 주도권을 잡았던 북인들은 완전히 이제는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됩니다. 즉 중앙에서의 정치적인 지위는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인은요 어떤 외교정책을 펼쳤었다 여러분들? 중립 외교가 아니라 친명배금을 펼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형태의 외교정책을 펼쳤다는 거.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겼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호란 등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선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조선은 청나라의 무슨 국가? 신하 국가가 되는 군신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즉 매우 치욕스러운 결과를 맺었다는 거. 이 치욕을 씻겨내기 위해 복수를 하고자 칼을 갈았습니다. 누가? 효종이. 복수의 칼날을 갖기 위해서 북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인과 남인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서인은 북벌 추진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인 편이었고요. 남인은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벌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다가 효종은 죽게 됩니다. 효종이 죽으면서 이제는 이 북남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첨예화되고 강해집니다. 그때가 뭐냐?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 시기에 있어도 갈등이 뭐냐? 우리는 그거를 예송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현종 시기에 예송 논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예송 논쟁이 뭐냐? 바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을 얼마나 입어야 되니까 1년 동안 입어야 되나 3년 동안 입어야 되나 뭐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냐라는 두고 벌인 논쟁을 우리는 예송 논쟁입니다. 그 예송 논쟁이 1차 논쟁이에요. 1차 논쟁 또는 기해 예송입니다. 기해 예송. 1차 논쟁 시작은 바로 효종이 사망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효종이 사망하자마자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예송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인은 효종은 장남이 아니니까 상복은 1년만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며칠 동안 치러야 되는 걸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자기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며칠 동안 치러야 되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조선시대도 장례를 몇 년 동안 치러야 되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대표적으로 장남을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장남은 뭐 3년이다. 장남이 아니면 1년이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서인은 말합니다. 효종은 장남이 아니니까 상복은 누가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인은 아니다. 3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효종은 장남이다. 효종은 장남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장의 배경은 뭐냐? 배경은 뭐냐? 이걸 봅시다. 학습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종은요, 사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둘째. 실제로는 둘째예요. 둘째. 그 첫째가 있어요. 그 첫째가 누군가? 바로 그 첫째가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있습니다. 소현세제와 효종은 원래 전 이름은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인질 생활을 두 사람은 하게 돼요. 인질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둘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왕이 될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조선은 끝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자가 누군가? 바로 복림대군이고 그자가 효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효종은 둘째인데 왕이 됐어요. 왕은 원래 누가 된다고 여러분들? 첫째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효종이 이제 둘째냐 첫째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는 장남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장남이 아니다. 장남이 아니니까 우리 경국대전 규정에 따르면 장남이 아닐 경우 장남 아닌 사람이 왕이 될 경우에는 1년 동안 입어야 된다. 누가? 바로 장렬왕후가. 이 장렬왕후 누구냐? 바로 자의대비입니다. 자의대비. 이 장렬왕후 계모인 자의대비가 그래서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효종의 둘째는 맞다. 하지만 왕이 되면 실질적으로 첫째다. 첫째이기 때문에 우리 효종님께서는 3년, 효종의 어머니께서는 3년 동안 입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복이 있는 기간을 두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참 어이없어 보이지만요. 이 저변에는 사실 정치적인 싸움, 경제적인 이익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관계가 상복 입는 걸로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논의는 아니었다라는 정도는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현종 시기에는 여러분들 이 상복 있는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첨예하게 갈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첫 갈등은 현종은 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대비는 처음에는 1년을 있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다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게 됩니다. 와이프가 죽었는데 이때 또 여전히 자의대비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자의대비가 살아있게 되니 이번에는 남인이 이렇게 말해요. 남인이 효종이 그래도 왕위를 계승했으니 장남이지 않는가. 그래서 와이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자의대비는 1년 동안 입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서인은 여전히 장남이 아니니까 우리 자의대비는 9개월 동안 입어야 된다 말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종은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결과 이후에는 남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정치적 주도권을 남인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도권을 잡은 나머지 너무 설쳐됐습니다. 사실 너무 설쳐됐어요. 너무 설쳐되니까 이 정치를 좀 바꾸려고 했어. 바로 누가? 숙종이. 숙종 시기에 이 정치를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냐면 바로 환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정 정당이 붕당이 권력을 꽉 잡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 예속 논쟁의 결과 남인이 권력을 꽉 잡게 된 거. 이제는 주도권을 꽉 잡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 설치되기는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집권 붕당을 전환시켰는데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현재 국민의힘당이 권력을 꽉 잡고 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이 너무 나대.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 여당을 야당으로 만들고 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버린 집권당을 만들어버린 누구의 힘으로? 대통령의 힘으로 지도자의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집권 붕당을 정당을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환국이라 합니다. 이 환국은 총 3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총 3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기사왕국, 경신왕국입니다.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라 해서 총 환국이 3차례 일어납니다. 경신, 기사, 갑술 해서 3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경신왕국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 황국 전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여러분들? 예속 논쟁의 결과, 최종 결과 누가 승리했다? 남인이 승리했다는 거죠. 남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도권을 너무나 남발했어요. 어떻게 남발? 바로 이렇게. 남인의 허적이라는 사람이 남인 수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대빵이에요. 허적이라는 사람이 너무 설친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유악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유악사건. 유악사건은 뭐냐면 오일, 기름에 오일 묻은 천막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왜 그 문제냐? 이 기름칠 천막은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왕을 위한 거예요. 왕의 재산을 허적이라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썼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나댄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허적의 손자가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영모 혐의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삼복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삼복의 변. 허적의 손자와 3명의 왕자들이 짝짝꿍해서 영모를 꾸민다는. 그래서 유악사건과 삼복의 변을 계기로 해서 남인은 완전히 권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집권을 상실하고 누가?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경신환국이더라. 경신환국. 경신환국의 결과 누가 권력을 잡았다? 서인이 잡았다는 거죠. 자, 남인이 권력을 잠깐 상실했는데 남인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미안해.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 앞에서는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려봅니다. 그 기회는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숙종의 그 후임자 문제입니다. 숙종의 아내가 왕자를 못 낳았어요. 못 낳은 인현왕후가 있어요. 인현왕후. 이 인현왕후가 왕자 즉 후계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남인은 기회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하는 후궁이 왕비가 돼서 그 세자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권력을 잡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자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가 누군가? 바로 후궁 장씨라는 사람입니다. 장씨. 후궁 장씨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 아들을 응애하고 낳게 됩니다. 자, 이거를 남인이 기회를 잡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인이 말합니다. 숙종한테 전하, 저 아들을 못하는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여기 아들을 낳은 장씨를 왕비로 임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숙종이 훅합니다. 그래, 이런 계속 기다렸다가는 우리 단절되겠다. 우리 조선왕조 단절되다 생각해서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장씨를 왕비로 만들게 되네. 우린 그 자를 부르는가? 장희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장씨를, 후궁 장씨를 왕비로 만들어서 장희빈이 되고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권력을 잡게 됐는가? 이 장씨를 지지했던 남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기사환국. 기사환국의 결과 누가 권력을 잡았다? 남인들한 거고, 그 원인은 뭐가 있다? 바로 후궁 장씨가 세자를 낳았다는 거죠. 세자가 될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권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서인이 이랬죠. 서인도 그럼 그래 맞아. 아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권력 잡을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봅니다. 그 기회를 봤는데 그게 마침 잘 잡은 거예요. 이 장희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장희빈이라는 사람 보니까 맨날 저주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인형이 된 인형을 보고 맨날 쿡쿡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 맨날 저주 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우리 성리학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자가 누구냐 하니까 장희빈 및 그를 지지하는 남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 봐라 하면서 이놈들을 다 몰아냅니다. 우리는 그걸 뭘 한다? 갑술황국이라고 합니다. 갑술황국. 자, 갑술황국의 결과 누가 권력을 잡았다?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인의 처벌 문제를 두고 서인이 이제는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됐는가?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게 되고 한편 남인은요 이 갑술황국을 끝으로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지방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남인은. 자, 이런 소론과 노론을 갈라진 와중에 경종이 즉위했을 때 그 지지했던 붕당이 뭐냐면 소론이에요.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인 소론이 집권하게 됐다가 후에 영조 때는 노론이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서인과 남인 그리고 소론과 노론 간의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공론을 만들 때 있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한 공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되는 공론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론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소론이든 노론이든 서인이든 남인이든 누구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자라는 탕평책이 나오게 됩니다. 영종도 시기에 탕평책이 나오면서 이 붕당 정치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은 크게 예송 논쟁과 황국 정치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1차 예송이라 불리는 기의 예송, 이건 바로 효종이 사망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효종이 장자냐 차자냐, 즉 첫째냐 둘째냐 두고 서인 같은 경우는 차자, 즉 둘째이기 때문에 누가 자의대비는 계모인 자의대비는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남인은 뭔 소리냐? 장자다. 첫째이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3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처음엔 서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서인이 권력 잡았다가 갑인예송, 즉 2차 예송 때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으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서인은 똑같이 효종은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이기 때문에 누가 계모인 자의대비는 9개월 동안 입어야 된다면 남인은 똑같이 장자 첫째이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인이 주장이 되면서 정국을, 즉 정치적인 국면을, 정치적인 주도권을 남인이 장악했다는 거죠. 그러나 숙종이 즉위하게 되면, 숙종 시기에 이 남인들이 너무 설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은 역모 혐의 및 설치는 것, 즉 유학 사건들을 계기로 고발하게 되면서 윤휴나 허적들이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경신황국이라고 하죠. 경신황국으로 인해서 남인은 제거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하지만 남인들도 바보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봅니다. 바로 누가? 장씨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두고 숙종한테 말해요. 전하, 저 아들을 못 낳는 저 왕후를 몰아내고 이 후궁을 새롭게 왕비로 책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숙종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기사황국이에요. 기사황국은 서인이 축출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고 남인이 집권한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인도 역시나 또 기다리다가 2년 황후를 보기를 하고 이 장희빈을 몰아내자라는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갑술황국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갑술황국의 결과 서인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붕당전체 변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학습 목표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학습 목표에 따르면 양란 후 붕당정치 변질을 했어요. 이 붕당정치는 누가 했다?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이 했다는 거죠. 사림은요, 붕당정치가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뭘 만드는 거? 공론을 통해서. 공론을 통한 붕당정치가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깨졌다라는 게 언제? 양란 이후에는 양란 후. 양란 후에 어떤 논의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속 논쟁과 환국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이 공론이 누굴 위한 거? 공론이 공론 누구를 위한 거? 공론이 이제는 자기 붕당의 집권에 도움되는 공론만 만들어 갔다는 거야. 그런 공론 만들어 갔다는 거야. 원래 공론 어떤 공론이었어요? 국가와 백성을 위한 공론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공론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느 시기부터? 예속 논쟁과 황국 시기라는 거죠. 자기 집권에 도움되는 뭐 9년설, 9개월설, 1년설, 3년설 이걸 주장하고 또 자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뭐 허적은 역모를 했네 안 했네. 그 다음에 저기 장희빈이 뭐 왕비를 만들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장희빈 저주하네 마네 하는 그런 공론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붕당들 간에 서인과 남인 간에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이 그게 심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붕당정치의 변질이란 거죠. 그 변질을 해결한 게 뭐다? 바로 다음 영상에 만날 탕평정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는 건 항상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복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봐야 되고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봐야 되고 다시 리마인드 해봐야 돼요. 지금 저 선생님 무슨 말을 했었지? 내가 들은 게 뭐였지? 내가 들은 거 이해할 수 있나?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나?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